다소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스루프 타임즈 2023년도 9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중일 대신 한일중 표현,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지 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을 활성화하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윤 대통령 중 총리 앞에서 북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협력해달라. 러 겨냥 북과 군사협력 시도 중단돼야 무기 거래의 경고. 리창 중 총리 앞에서 북핵 좌시 않는다 보여야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윤 대통령이 중국 총리에게 북한이 양국 관계에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코리아 헤럴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한국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은 당신네들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아니냐, 안전보장 안보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회담을 어, 한중 회담을 별도로 열린 것 같습니다. 또한 윤 한일중 정상회의 빨리 열자 리창 우리도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또 이런 뉴스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해가지고 중국 부총리가 북한 방문 예정이다. 주다겸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별도 보도를 했어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방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거중 부총리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 건국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얘기고 다만 중국이 북한의 9월 9일절 구구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위에 이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총리급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음, 그 일본과 중국은 정신회담 열지 않고 이야기에서 상견례 했다고 일본의 RKB라는 데서 뉴스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제목만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처리수 방출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이강 총리 새로운 냉전에 반대해야 할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TBS 뉴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TSMC 기업구정이 제2공장 유치를 표명, 구마모토에서 KAB 웅본 조일방송이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건설일 제1공장 옆에 바로 또 TSMC 제2공장 유치를 정식 표명했다. 그리고 이 구마모토 현 여기에 그 요시모토 촌장이라고 하는데 거리 활성화와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할 기회가 되고 꼭 마을에 입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2공장도 곧 들어설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늑대전사 오만 중국 몰락이라고 텔레그래피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나라 황제 못지않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중국 총리는 끝없이 늘어선 미 국무장관들을 초청해 왔지만 각각을 대부분 빈손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네요. 모디 총리를 모욕하기 위해 인도 G20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이번에 G20 회의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어떤 뉴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그 중국 국내에 여러 가지 그 원로들이 간언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현재 중국 경제가 디프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문제 등 내부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또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외감은 시 주석이 남중국해를 핵심 전쟁 쟁점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이른바 구대선을 재확인하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소외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10년에 일본과는 어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중요한 히토리 수출 중단을 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관광 중단을 했고, 한국이 사드 배치에 승인하자 중국에 대한 케이팝 관광 등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롯데백화점은 아예 그 문을 닫게 만들었죠. 그때. 그때가 박근혜 정권 때 말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박근혜 탄핵에는 뭐 중국의 압력이 있었는가 뭐 했는데 딱이나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고요. 거꾸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행보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중국 전승절에 못됐 아니 그 시진핑 옆에 섰던 게 미국의 눈에 가시같이 걸렸던 거 같은 거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보복은 중국이 진행 중인 늑대전사 외교의 일환이다.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적 성공 사례 중 하나를 물려받은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그의 나라를 파멸로 끌고 가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자, 이제까지 잘 발전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그 서구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미국 자본도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또 미중 이 말하자면은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런 게 의문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C는 그 편집증과 체면을 구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소포클레트에서의 연극 안티곤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코러스 엔딩이 경고하듯이 거만한 자들은 그들이 오만한 자랑스러운 말들의 큰 타락으로 대가를 치를 것. 중국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노력 끝에 시진핑이 거만한 가식과 완고한 오만함이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가난하고 고립되게 만든다면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화웨이 칩 돌팔구에 이은 미국의 제재를 조롱하는 중국 네티즌들이라는 제목으로 톰즈 하드웨어라는 매체가 있는 모양이야. 여기에 그 사진을 보면은 하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게 나왔는데 마치 그 미국 상무장관 에, 그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엄지척하면서 이거를 뭐 칭찬해 주는 듯한 그런 그 만들어진 거로,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조롱하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런 거를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 라이몬드 미 상무장관의 방중 시기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가 독점적으로 생산한 최첨단 중국 기술을 포장하는 스마트폰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출시 시기와 겹치면서 그녀는 특별한 표적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 화웨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와 중국 무역 규제로 인해 미국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런데 기린 9000S라는 시리즈 모양인데요. 함께 획기적인 SoC를 보유, 3D 적층형 고급 패키지 칩으로 알려진 이 칩은 자체 개발한 CPU와 GPU 코어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가로 열고서 한 얘기는 CPU는 ARMv8A
이게 ISA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중국산이 아닌 모양이에요. 어디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미국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Not Indented Effect라고 제가 이 제목을 받쳐봤습니다. 의도하진 결과들이 나타날 거다. 왜 그러냐? 화웨이의 새로운 칩 개발, 칩 돌파구가 미국의 정밀 조사를 더 가깝게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제한된 성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므로 이걸 개발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 더 중앙에서 그 뭐 시리즈로 내는 것 같은데요. 왜 한국을 중국의 일부라 했나? 이제야 드러났다 시진핑 속내. 트럼프하고 미국 그 어디죠? 그 플로리다 주에서 만났을 때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역사관은 중국 역사관을 지배한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발언이 비록 6년 전의 일이긴 해도 이제 다시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얘기하면서 조공체제 대신 종번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게 그 더 강한 거죠. 자기네들이 종이고, 버는 지방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국이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국 아새끼들이 그 표현을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과 국정교과서 회귀 움직임, 북한이 중국 영역으로 표시되는 중국사 강력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옛날 건데 이게 흉노가 있을 때니까 아주 고대사의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도 어, 거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평양까지 쌓아 그려놓은 책도 있고 요거는 이 신의주 정도까지 그려놓은 건데 사실 지금 끝까지 보면은 산해관이라는 게 그 발해만에 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그 청나라가 쳐들어갈 때 그 문을 산해관 문을 열어준 중국 관료 때문에 그 망하는 거죠. 그 명나라가 그런 게 분명히 그 만리장성의 그 끝자락이 산해관이라는 건데 이놈들이 그 역사를 그 상고사 고대사를 왜곡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옛날엔 그 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그 더 중앙 플러스 유상철 중앙일보 내에 있는 중국 연구소장의 소개 내용이기도 합니다. 7세기 이전에 한국 고대사는 중화제국에 묻혀 사라지게 표현을 해왔다. 마치 한국의 역사가 신라 통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한국 고대사 패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사는 중국 모방의 역사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이 다르면 서술은 달라진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게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원인이 돼서 과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제가 미래가 원인이 돼서 현재도 바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대사, 한중 고대사 역사 전쟁을 이제는 우리는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라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죠. 그 만리장성을 왜 쌓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거 기마민족이고 유목민들이었다고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그 정착해서 농경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흉노도 한나라 때 북흉노 그 남흉노로 갈라지면서 남흉노가 중국 그 한나라의 그 외척 세력이 돼서 또 그 한나라에서도 그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그런 거가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흉노 쪽에서 그 나중에 그
이 도망쳐서 내려온 그래서 그 이 신라의 그 이 김씨가 김일제라고 되어 있네. 그 묘석에 우리는 흉노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묘비석에. 이런 걸 봐서는 이 흉노가 유목적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농경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그 기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 유목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흉노 때문에 싸우고 전쟁까지 일어났던 거죠. 고대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조선은 우측에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돼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워 왔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한중 고대사 역사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동북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정부에서 그 고대사 연구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북한도 고대사 연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관련해서 이 일본 쪽에서도 이제 고대사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대량의 동경이 베끼는 절대적 권력국가 형성, 연정론의 파문, 차우스 야마 고문이라고 해서 상경신문, 산케이 신문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일본의 그 최초의 그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대학묘로 알려진 나라연 사쿠라이시 이 사쿠라이 차우스 야마고문 3세기 말 전체 길이 204m 석실 안에 넣은 청동거울 103개 이상에 이르는 것이 7월 7일에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야마토 정권은 도쿠 남부에서 큐슈까지 통치했다는 초기 야마토 정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쭉그 풀어 매겼는데요. 그 위지인가요? 그 위지 내에 있는 그 외국 그 일본에 대한 걸 보면은 그 여왕이 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웨인전이라고 돼 있네요. 힘있고 여왕이 그때 뭐 동경을 좀 받아 와가지고 권력의 상징으로서 그때는 이제 왜 그 청동 거울이 그 이 권력의 상징인지 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고도의 그 이 제철 기술이나 무슨 청동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권력자들 칼을 만들고 그런 대장쟁이들이 사실상 권력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무사 계급들이 그 나중에 왕권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왕권이라기보다는 단군 할배는 이제 천재를 지내는 제사장급이었다. 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게 되는데 일본은 이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청동고를 상징되게 만들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은 뭐 한반도 도래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문물을 위해서 또 중국하고도 교류했던 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맞는 것 같고요. 한자를 또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죠. 그 일본 그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거 자체가 저 뭐 한자를 흉내내 가지고 만든 글자니까 우리보다 이제 그 자기네 글자는 먼저 많이 만들었죠. 그 국민들이 그래서 쉽게 그 지식을 또 그 글자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는 우리보다 솔직히 빨랐던 것은 또 현실일 것입니다. 요게 이제 그 차우스 야마 고분을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찍은 모양인데요. 주변은 뭐 다 도시화로 되어 있네요. 요런 데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고분 개발이 아니고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양터인 것 같습니다. 어, 야마토 하면은 제가 좀, 이 생각하게 되는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의 그 성씨 중에서 야마토 성씨로 내려오는 그이 시족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얘기를 해보죠. 한국 경제 부진 완화의 흐름의 제약도 정부기관이라는 게 이제 한국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얘기했는데 부진 완화다 해서 이제 부총리의 그 발언에도 동조하지만은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경제연구원은. 근데 현대경제연구소는 지금 그 침체다라고 확실히 그 3분기도 침체가 될 거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정부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은 아마 그 현대모타그룹에서 그 돈을 받는 데겠죠. 그게 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 연구원들의 그 발언 자세가 조금씩 틀려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대부분 안 좋을 거다 하는 것은 다 중국입니다. 빤합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 등 외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은 줄고 재고율은 123.9%가 상승했다. 7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개별 분석을 해보지만은 재고를 줄이는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고도 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매출액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물건을 팔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해서 매출액은 늘어나도 실속은 없는 거. 왜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니 내려가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마진은 별로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고율이라는 게 이제 금액상으로 뽑은 거지 물량으로 뽑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개별 그 제가 기업을 분석할 때 재고 자산의 증감액과 재고 회전율을 매우 강조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GDP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의 경기 불안과 유가 상승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계속 볼 겁니다. 왜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변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존 전략을 해서 중국 의존도,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가지고 다시 미국이 그 수출 1위 국가로 미국과의 거래가 많아져야 우리가 좀 생존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야당이 공격하듯이 뭐 좀 뭐 정치를 못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안 좋아진다 또 이런 공격성들이 나오는데 뉴스 위크 일본판 그 쓴 사람이 기무라 마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에, 영국 얘기란 말이죠. 교사가 붕괴, 의료 서비는 1년 이상의 대기, 국내 최대 자치 단체가 파산, 영국 채무위기 너무 심해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버밍엄시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국가적 재정위기가 영국을 휩쓸고 있다. 중앙정부 교금이 10년에서 40%나 삭감이 됐다. 현주 선출이 된 그 시의회가 자신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대로 해결 못하니까 순낙 총리가 지원금을 주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회로 또 쓰고는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큰 정부의 부담을 어떻게 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자치가 파산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총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사가 붕괴됐다 하는 얘기는 그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제조 원가가 싼 것. 우리나라 지금 LH 철근 빼먹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내역 연수가 30년밖에 안 되는 거로 한정되는 경량기법 콘크리트가 사용된 낡은 학교 156개, 기타 공공 건축물에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차례로 폐쇄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자관 이 철근 빼먹고 LH 공사 애들은 미래를 안 보고 자기 국가를 위하고 게 아니고 자기 이익들, 이권 카르텔 이런 쪽으로 해서 단말마적이고 단기적인 당대에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공무원들은 바로 제거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제거 시스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스킨 인 더 게임의 표현을 빌어서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고수준의 부채는 현 세대에도 부담이 된다. 옛날에 이 부채가 좀 있으면은 미래 세대가 그걸 갚아 나갈 부담이 되는데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영국도 현 세대에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계 영국 순학 총리죠. 과거 식민지 출신이 영국의 수상까지 된 나라가 영국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 개방적이고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물론 이 순학 총리는 인도에서도 돈이 많고 또 그런 집안이겠죠. 아마 이런 쪽에서 한국 쪽 좌파 좌빨들이 볼 때는 매국노 집안이다 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지 모르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살고 싶은 아파트 물음표를 제가 했고 원더러스트라는 사실 영화입니다. 2028년 건데 라떼 한 편이라는 영화 유튜버가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불륜에 대한 거지만은 제가 좀 다르게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거기 심리 상담자가 심리 상담사한테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여주인공이 심리 상담사로 살아왔는데 다시 자기가 또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여주인공을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종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면, 아니,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억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라든지,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환경, 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제, 체계적 책임감, 저도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조직에 있으면서 많이들 항상 생각하는 게 컨트롤, 그 다음에 시스템적,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왔죠. 그래서 감정을 좀 숨기는 것도 많았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왼쪽에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거나 그걸 다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내부의 변화를 막겠다고 엄청난 큰 재앙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심리 상담을 합니다. 그걸 정당화한다고 한 행동이 하나의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개피 본다 뭐 이런 거로 그냥 이해를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한 번쯤 살고 싶은 아파트인데 한 번쯤 불륜을 저질러 보고 싶은 이런 거하고 이제 비유를 해보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감정을 더 분출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라고 심리 상담사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너무 감정을 억제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분내 형태 말고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게 뭐 이 강남 어디 쪽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양쪽에 왼쪽 오른쪽을 다 볼 수 있게 이런 방이라는 거죠. 한쪽만 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상징적으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그 어떤 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좀 늦게 그 학습들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해서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감정과 이성 그를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뭐냐면은 그 직관이라는 게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직관에 의해서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논리적인 것은 감정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고 그 감정은 또 직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무슨 어떤 상황 분석을 할 때는 로직, 논리를 매우 중시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로서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논리적인 것이 감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직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관은 또한 논리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또 자기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영화 감상평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뭐 이 은퇴를 한 입장에서 감성이나 감정은 어떠냐? 가능하면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아니 그 침묵이 아니고 스스로 혼란스럽지 않고 그 평온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이 삶 형태가 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자 또 그런 것을 적용해 보고자 하고 노력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다가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9월 8일 아침 새벽이 될지 모르겠네요. 심야가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